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쉬고 있는 사이에도 뉴욕 증시는 계속 열렸는데 네. 잘 나갔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워낙 잘 나가고 우리 시장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쉬는 3일 동안요.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진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은 나스닥이 조금 밀렸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력한 IB 글로벌 대형 기관들의 몇 가지 말만 보면 딱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JP모간은 떨어질 때 주식을 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목표를 3,000포인트. 그리고 주가 만약 급락하거나 혼란스러우면 그런 뉴스 계속 들으면 TV 채널을 과감하게 돌려라. 예. 이러면서 시장이 약간 좀 멀리 떨어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UBS는 아주 더 정확하게 목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승장에 올라타라. 라는 얘기를 딱 직접적으로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미국 시장의 펀더멘탈을 전혀 배어담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약간의 보수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마지막 불꽃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 상승 여력 S&P 500 기준으로 보면 3,000포인트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IB들의 시각이 조금씩 긍정적이고 여전히 시장이 혼란스러웠지만 2주 동안 이제 극심한 혼란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 시장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에 유지되고 있다는 기본 밑바탕이 있다는 정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뉴욕 증시도 막 2년, 3년 만에 최고 상승률 막 그렇게 보여줬어요. 하다 네. 보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폭락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한 60, 70%는 이제 다 회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걸 또 조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올랐는데 아직 조금씩 부족한데요. 표를 하나 딱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5.3%가 여전히 고점 대비 좀 부족합니다. 예. S&P 500은 4.9% 보겠고요. 나스닥이 최근 들어 좀 IT 주식 더 달렸거든요. 나스닥은 분류가 3.6% 정도 됩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는 시스코라든가 록히드 마틴 이런 것들이 그 중심으로 23개 종목이 이미 사상체 효과를 겪었고요. 사상체 효과의 그 고점 대비 한 1.5% 정도까지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1.5%니까 뭐 거의 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33개. 그러니까 S&P 500 전체 500개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이미 상당 부분 회복했다. 거의 뭐 근접했다. 내지는 더 올라갔다 정도로 그냥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2주 전까지만 해도 폭락을 했던 이유들을 계속 찾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또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물가 상승이 났는데 물론 예상보다 높게 났는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보면 최근 미국의 1993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에 국채금리가 구조적으로 기조적으로 상승했던 시기가 6번 있다는 얘기를 표에서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93년부터요. 최근에 2016년까지 5번 정도, 6번 정도 올라갔는데 실제라면 그때 모두 주가는 올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 다음 화면이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6번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샀다가 나중에 팔았으면 S&P 500은 그 같은 기간에 주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23%가 수익률이 올라왔고요. 네. 다우지수도 23%, 나스닥은 무려 43% 가까이 올랐다는 거고요. 이 확률도 거의 80% 넘었다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상으로 특히 네. 공포지수 관련된 옵션 관련된 매매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많이 하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실제로 펀더멘탈을 보면 여전히 굳건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일단 최근의 주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어떤 설명력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금리 때문에 심하게 데였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여전히 뭐 금리가 상승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좋은 걸 텐데 네네. 대인 게 있으니까 금리 상승 계속 한다고 하면 아직 좀 걱정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매일 방송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죠. 떨어질 때는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고 어느 나라는 또 금리 별로 상관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어려운데요. 그게 이제 고충이 되겠는데요. 늘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실적입니다. 뭐 대한민국도 뭐 대한민국 실적보다 뭐 다른 게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긴 흐름 보면 대한민국도 결국 실적이고요. 그렇죠. 작년에 주가가 27% 올라갔던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업액이 거의 80%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물론 삼성전자 덕분이고 SK하이닉스 덕분이지만 결국 이 증가율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S&P 500 지수의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1월 5일 날 12% 증가 예상했었는데요. 1월 말까지 되면 16%, 최근에 더 올라가고 있는 네. 보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익의 예상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주가는 이익의 예상치 올라가지만 주가는 떨어졌단 말이죠. 혹시 오늘 뉴스나 이런 게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어떤 걸 사야 되냐? 이익의 실적 좋아주는 바로 실적 호전 종목.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제가 기억하고는 호텔 신을 얘기하는 분들, 저도 좀 선호하지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걸 사는 사람으로, 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이 분명 있는 거죠. 3주 사이에 이것만 보더라도 예상 EPS 증가율이 4%포인트나 올라간 모습인데요. 네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우리가 분위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3일 동안 우리 쉬는 동안에 MSC 한국, 앞선 이제 숫자만 보여드렸는데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요 초록색으로 박스 그린 그래프가 딱 예, 이쪽. 이게 우리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 오전까지 우리가 봤으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목, 금, 토의 3일 동안에 미국에서의 MSC 한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대로 되면 정말 좋은데요. 5.54% 일단 올랐단 말이죠. 네. 물론 우리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미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갔단 말이죠. 그거 제외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수학으로 보면 한 4% 정도 상승 여력은 요 그래프를 똑같이 갖다 댄다는 전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그러니까 그 날장 방향성 잘 모를 때 항상 MSCI 한국 네. 지수 참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네네. 네. 무조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이라는 건 세상에 없지만 그렇죠. 네.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다른 요인이 없다 그러면 일정 수준 갭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는데요. 물론 네. 이게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기업 실적이 이렇게 미국도 좋아지고 예. 전 세계가 지금 3%,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지역별 EPS 변화율이 되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 나오는 것이 전 세계가 3.1%,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한 북미가 4.5%, 아시아도 2.3%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란 거죠. 문제는 대한민국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유일하게 3.4%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익의 컨센서스, 뭐 여기도 딱 물어보면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 여하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랑 약간 다른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어떤 주가 상승률 측면의 그림이었다면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 네.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익 증가율이다 보니까 네. EPS가 참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좀 타격이 커 보이는데 네. 그래도 또 반대로 좋게 생각해 보자면 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항상 고평가 바라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다음은 PR인데 아시아 국가별 PR인데요. 우리나라 9.3배입니다. 이게 늘 얘기나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냉정히 보면 인도가 19배인데 우리나라 뭐 9배밖에 안 되고요. 예. 말레이시아 16배, 인도네시아 17배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몽고 있죠, 몽고. 네. 몽고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최저 저평가된 나라인데요. 그래요? 근데 딱 아까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저평가. 네. 업계에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 방송업계. 이제 7년 된 것 같아요. 7년 전부터 들으셨죠, 그 얘기. 항상 매년 매 순간. 제가 김용래 것도 조금 나이 들었잖아요. 제가 입사한 이 업계, 여의도에 출근이 시작한 날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PR이 저평가란 거는 네. 그냥 새로운 사람들은 뭐, 싸다 얘기하지만 너무 네. 저평가라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10년 후에도 저평가 같아요, 대한민국.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 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약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다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저평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네. 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그냥 변함없는 저평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세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또 미국에 또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보복관세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뭐 한미합 부분 갑자기 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санк션 중단한다고. 공시에 또, 그건 아주 나쁜 공시를 한 거죠. 장 끝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 40% 갖고 가시고요. 나머지 소재, 화학, 뭐 산업재, 금융 이런 것들 안정되게 갖고 가면 좀 올해도 작년만큼의 수익은 아니지만 올해도 수익은 분명히 날 찬스가 있다라는 생각 이런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가 잘 나갔고 다시 한번 좀 시장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항영의 따기거에서는 뉴욕 증시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전략도 함께 세워봤고요. 또 실시간 전략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또 업데이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